2019 제네시스 대학생 쿨재팬 리포터 프로그램. 9박 10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여 다양한 일본 문화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알리며 나아가 민간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우호 촉진에도 기여하는 2019 쿨재팬 리포터. 그들의 생생한 일본 문화 체험기 다 함께 떠나볼까요? D대학교 제1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쿨재팬 리포터들. 도호쿠 지방 부흥과 방제에 대한 특강도 듣고 일본인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필드워크를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었는데요. 넷째 날 아침, 본격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 피해 지역 시찰을 떠난 쿨재팬 리포터들. 다들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도 무척 좋았습니다. 눈앞에 그려진 그림 같은 광경에 사진 찍기에 바쁜 쿨재팬 리포터들.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사진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을 만한 곳은 많은데 날씨가 좀 흐려서 많이 못 찍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좋은 것 같아서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두 분 이름이 같으시죠?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름이 저 어떻게 되시죠?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박선영 근데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씨. 같은 이름인데 두 분이 다니시네요. 신기하게 카메라도 같은 카메라도 똑같은 카메라를. 우와, 카메라랑 똑같습니다. 이름도 같으시고 카메라도 같으시고. 저희 시계도 같습니다. 우와. 같은 이름에 같은 필름 카메라에 같은 시계 브랜드까지.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요? 첫 번째 시찰 지역은 일본의 삼경으로 불리는 마쓰시마였군요. 마쓰시마 시찰을 위해 유람선을 타는 쿨재팬 리포터들. 아름다운 해안과 독특한 모양의 수많은 섬들.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예, 여기가 그 유명한 일본 삼경 중에 하나, 마츠시마입니다. 옛날부터 여기가 명승지로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그 하이쿠가 있습니다만은 마츠시마야, 마츠시마야. 이게 너무 감동해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경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오늘은 그 관광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피세지 시찰 중에 하나로 여기 왔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지역들은 해일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만은 이 마츠시마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그만한 섬들입니다. 조그만한 섬들이 해일을 막아주고 그 결과 여기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피해지 시찰 중에 하나로서 여기를 방문지로 왔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세팅 중인 쿨재팬 리포터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저희는 디지털 카메라보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접한 기회가 많기도 했고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돈 바짝 모아서 필름 카메라 장만했습니다. 어렵긴 해도 확실히 디지털 카메라는 누르면 쉽게 나오지만 필름 카메라는 뭐 필름도 골라야 되고 감도도 막 설정하고 좀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좀 재밌고. 한 장 한 장 신경 써서 셔터를 누르고 지금 당장 사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오랜 친구를 만나는 일만큼이나 설레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쿨재팬 리포터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포토 스팟을 놓칠 수는 없죠. 제주도에서 오셨잖아요. 네. 매일 바다 보시는데 바다가 좋으세요? 네, 좋아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으신가요? 배를 타서 그래요. 배를 타서. 마츠시마가 있어요. 맞아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 크고 작은 260개의 섬들 때문에 거대한 쓰나미로부터 자연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쿨재팬 리포터들. 다음 시찰지는 오나가와 초였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당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後で最後にご案内するのがこの場所に津波記憶石ってここまで来ましたよっていうのが町の方が分かるように設置になっています。だから町の方歩きながらご案内しますが、色分けになっている緑、ピンク、肌色ってピンク色はお店だけしか建ててはいけません。で緑色が公園ですよ。で肌色の部分っていうのが家に住宅地になります。これで見ますと真っ平らなんですが、この家が建っている場所っていうのが今回東日本大震災の津波よりも高い場所になります。 최고 높이가 20m에 달하는 쓰나미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마을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을엔 유일하게 진제6구로 남긴 건물도 있었습니다. 진제6구란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후세까지 전하기 위해 피해당한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한 건물인데요. で下の地盤あるよね。それが昔地盤。あの高さでずっと駅まであったと思ってもらえば。私たちは1000年に一度の大震災で多くの人を亡くした。でももう一回1000年後に来た時に死者が出ないゼロになっているような町づくりにするために何をしなき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日々考え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震災があったからかわいそうな町、かわいそうだな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もう楽しんでいいんだよ。こういったガイドをしながらちょっとでも伝わればいいかなって思っておりますので。 아직도 한참 복구가 진행 중인 마을. 이곳은 방조제가 없어 집안만 올려 마을의 경관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바다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동일본 대지진 시찰지는 이시노마키시의 오카와 초등학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その津波によってここにいた子ども74名、先生10名が犠牲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ここは津波は来たことがないんです。この場所は海抜1メーター12センチ、海から 3.7 キロあります。海は向こうです。だけど大雨が降って洪水にはなりました。海が満潮になったらどうなるだろう。 ここよりも水の方が高くなるんです。だから大雨が降ると水が排水されず、ここは洪水で悩まされたところだったけど、ここには津波が来たことがないから、東日本大震災の地震、津波警報が鳴ってもここには津波が来ないだろうという人が多かったんです。ここには津波が来ないだろうという人、体の不自由な人、そのような人が多く犠牲になりました。 당시 사망한 딸아이의 아버님께서 직접 그때 상황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요. 피난지대 결정을 두고 처음엔 학교 바로 옆 높은 산으로 가려고 했다가 강둑 근처 삼각지대로 이동을 했는데 결국 덮쳐오는 쓰나미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도 참혹한 당시 상황을 피부로 느끼며 그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감에 눈시울이 붉어진 쿨재팬 리포터들. 災害は必ずどこで起きます。その時に命を助かる行動をとってほしいんです。絶対死んじゃダメなんです。前も生きてれば今ちょうど20歳なんです。それを想像すると非常に悲しくはなりますけども、学ぼうとしてここに来てくださる方にはしっかりそれを覚えていってもらって。 命を守る行動をとってほしいんです。大丈夫だろうではなくて、自分が率先避難者となって人の手を握って逃げるんです。そして何も起こらなければ起こらなかったでいいんです。災害から命を守る行動、それは逃げるなんです。それを覚えていっ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なと思います。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함께 처음 아이들이 피난하려 했던 학교 주변 높은 산에 다 같이 올랐는데요. 이곳으로 아이들이 대피했다면 많은 아이들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자연재해가 리더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머릿속 깊이 새기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쿨재팬 리포터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피해 지역 시찰은 미나미 산리코 호텔 간요였습니다. 호텔 아베 오카미께서 직접 쿨재팬 리포터들을 반겨주셨는데요. 오카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는 달리 호텔 오카미의 빠른 판단으로 호텔과 온천을 피난소로 개방하고 미나미 산리코 지역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街を黄色い土煙がバーッと覆って津波が何波も何波も襲っていく、そういう状況でした。私たちはここにいてただただ祈り続けました。危険な地区の皆さんは一刻も早く安全な場所に避難してほしいと祈り続けて、ここは公の避難所ではなかったんですが、どんどん住民の方がこのホテルを目指して避難してきました。この住民の皆さんを守らなくちゃ、支えなくちゃと思いました。 듣기만 해도 뿌듯하고 존경스러운 행동에 쿨재팬 리포터들은 아베 오카미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쿨재팬 리포터들. 여기서 쿨재팬 리포터의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도 아무래도 오카와 초등학교 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쨌든 쓰나미든 지진이든 뭐든 오면은 약간 오카와 초등학교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도 적고 뭐 그 피해도 평소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되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닥쳐오면 큰일이 되는 거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되고 싶은 게 초등학교 교사이다 보니까 오카와 초등학교 가서 좀 느낀 점이 좀 많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교사라면 어땠을까라던가, 혹시 내 책임으로 아이들이 위험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평소에 그런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다던가 그런 것들. 그 장소를 뭐 우리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우리가 봐도 되게 좀 마음 아프고 눈물 났는데, 그 유가족 분이 거기 계셔서 좀 그걸 또 설명하고 또 계속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주고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듯이, 이곳에서도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되게 좀 인상 깊고. 어떻게? 겉도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시찰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많은 정보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뜻깊었던 하루.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알리는 2019 제네시스 프로그램 대학생 쿨재팬 리포터. 다음 주 W 리포트에서 확인하세요.